맥베스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작품으로 1606년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상연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특별한 불행 또는 격변 이야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맥베스 역시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맥베스입니다. 던컨 왕의 충신이면서 사촌이고 또한 용맹한 장수입니다. 맥베스는 결혼하여 부인이 있는데 야심만만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맥베스의 동료인 벤코와 맥더프가 있습니다. 벤코는 맥베스의 부관으로 장군이고 맥더프는 영주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던컨 왕에게는 멜컴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맥베스가 던컨 왕의 골머리였던 노르웨이와 결탁한 반란군을 제압해 돌아오는 길로 이 작품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던컨 왕은 맥베스에게 코다라는 영지를 하사하게 되고 맥베스는 돌아오는 길 마녀셋을 만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코다의 영주가 되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벤코에게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하지만 자손 중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던컨 왕과 멜컴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영지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던컨 왕의 실수가 됩니다. 야심만만했던 맥베스 부인은 마녀의 예언과 전후 사정을 들은 후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고 권합니다. 맥베스는 고민도 없이 부인의 말을 따릅니다. 밤중에 던컨 왕을 시해하고 그 죄를 호위병들에게 덮어 씌워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멜컴과 다른 왕자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던컨 왕의 후임으로 맥베스가 지명되고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녀의 예언은 모두 맞았습니다. 던컨 왕이 죽기 전 코다라는 영지를 하사하고 영주가 된 맥베스, 그리고 또 왕을 죽임으로써 왕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맥더프는 참석하지 않고 잉글랜드로 망명하고 벤코는 도망갔지만 결국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즉위식 연회에서 벤코버의 유령이 나타나 연회를 어수선하게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맥베스는 자신에게 예언했던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마녀는 새로운 예언을 합니다. 맥더프를 조심해라.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던신의 인이 버너남 숲이 던신의 인으로 진격해 오지 않는 한 안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안심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로 망명한 맥더프의 가족들을 이제 견제 차원에서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몽유병 증세를 얻던 이제 맥베스 부인이 사망합니다. 한편 잉글랜드에서 멜컴 왕자와 맥더프가 제외하고 둘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왕과 영국 군대 그리고 맥베스 때문에 성난 귀족까지 합세해 버넘 숲에가 던신의 인으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멜컴, 시워드, 맥더프 이 셋은 던신의 인 부근에서 버넘 숲에서 나뭇가지를 이용해 위장한 채로 진군해 옵니다. 마치 버넘 숲이 던신의 인으로 공격해오는 것 같았죠. 마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맥베스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맥베스 역시 마녀들의 예언이 생각나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워드의 아들이 전사하는 등 치열한 혈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맥베스와 맥더프가 만나 드디어 결투를 벌입니다. 미국인 만큼 맥베스는 맥더프에게 죽고 던컨의 아들인 멜컴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럼 느낀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맥베스의 작품 전체는 빠른 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 후 바로 실행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맥베스를 유혹에 약한 인간의 비극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예언과 부추김에 넘어가고 살해까지 하게 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1막 1장 마녀들은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는 곧 선과 악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은 악이고 악은 선이다. 맥베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맥베스는 처음에는 착한 충신으로 선이었지만 곧 악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맥베스와 맥더프의 최후의 결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맥베스는 너도 여자가 낳은 놈이로구나. 상대가 어떠한 칼을 휘두르고 어떠한 무기를 갖고 오더라도 여자가 낳은 놈이라면 모든 것이 웃을 뿐이라고 어린 시어드에게 말합니다. 그 뒤 맥더프에게는 내 생명에는 마력이 들어있어서 여자가 낳은 놈한테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한 가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맥더프가 제왕절개를 통해 낳은 아들이라는 셈이죠. 맥더프는 그까진 마력은 단념이라 내가 늘 믿어온 마녀에게 물어봐라.
이 맥더프는 달이 차기 전 어머니의 배를 가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려줄 게다. 맥더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고 전율이 돋게 읽은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것은 맥베스가 정말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충신이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부치금으로 반역까지 했는데 마음이 약해 독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까지 잃고 죄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고독함과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름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친 욕망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이 책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이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새 마녀의 예언, 즉 유혹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맥베스처럼 이제 쉽게 넘어가 지나친 욕망을 보이게 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지나친 욕망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맥베스와 맥더프 결투 장면을 보는 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ords I smile at, weapons laugh to scorn, brandished by a man that's of a woman born. Tyrant! I bear a charmed life, which must not yield to one of woman born. Despair thy charm, and let the devil whom thou still hast served tell thee, Macduff was from his mother's womb untimely ripped.